안녕하세요. 어제의 달을 넘어선 리더들의 살아있는 리얼 토크 진행을 맡은 다이아몬드 디렉터 박예신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했다라고 하는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 선택이 오늘의 나, 지금의 나를 만든 거라 해야겠죠.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때 그 선택 하나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네 분의 성장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서 선택했기 때문에 성장한 리더님들이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니스타즈 리더님들의 선택도 확신으로 바꾸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 큰 박수와 환호 해주실 거죠? 네, 지금부터 멋진 리더님들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칠게요. 네, 어이구, 죄송합니다. 아이고. 연결이 안 돼. 소개하겠습니다.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이영주 리더님,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한순아 리더님, 이그제큐티브 골드 루비까지 승격하신 차동숙 리더님, 이그제큐티브 루비를 넘어서 에메랄드 디렉터로 승격하신 김은학 리더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멋진 네 분과 함께하는 저 오늘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자, 차렷 경례.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분 앞에 보시니까 어떠세요? 빛이 나죠? 네. 자, 여기 떨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성공의 아이콘 흰색. 네, 이렇게 맞추셔서 너무너무 얼굴에 한 분 한 분 반짝반짝거립니다. 자, 자기소개부터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우리 김은한 에메랄드님부터 할게요. 앉아서 하나요? 네, 앉아서 우리 앉아서 계속 대화할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그제 루비를 넘어서 에메랄드까지 간 김은한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이슬비 앤 임대훈 스폰서님이시고 저희 상위 스폰서님은 이정현 앤 진용 스폰서님이십니다. 저희 전직은 자영업이었고요. 지금은 유산화 사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차동숙 로비님. 네, 안녕하세요. 저 역시 이그제 골드를 넘어서 루비까지 승급을 한 차동숙입니다. 저는 인천 영종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스폰서님은 에메랄드님이신 조아름 스폰서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투스타 다이아몬드이신 김유란 스폰서님이십니다. 저의 전직은 공부방과 통번역 일을 했었었고요. 지금은 공부방과 유산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순아 골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순아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김경미 에메랄드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홍정윤 투스타 다이아몬드님이십니다.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저는 수학학습지 선생님하고 수학 공부방을 15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유산화를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이영주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최유미 골드님이시고요. 저의 상위 스폰서님은 박경지 원스타 다이아몬드님이십니다. 저의 전직은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연구원 생활을 했고요. 그 후엔 아이 키우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유선아를 만났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네 분의 자기소개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내용을 제가 대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궁금한 건 우리 유산화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우리 이영주 교수님부터. 네,
저는 저의 큰아이 만성 부비동염 때문에 유선아를 만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비염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반 동안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그 기간 동안 저는 괜찮다는 유명한 병원 가서 치료도 해보고 좋다는 식품이나 영양제 이런 거 찾아 먹이고 방법을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었지만 그냥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블로그에서 비염 잡는 비타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해서 먹여봤더니 아이가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짜증이 많고 피곤해 했었어요. 왜냐면 코로 숨을 쉬지 못하다 보니까 밤에 자꾸 깨요. 그리고 벽에 기대서 잡니다. 그런데 먹고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이가 잠을 푹 자고 나와서 되게 상콤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전공이 미생물학이다 보니까 이제 식품 분석도 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리 아이 먹이는데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했고 홈미팅 가면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홈미팅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홈미팅까지 가서 제가 원하는 대답들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자인 저도 신뢰할 수 있었고 홈미팅 가면 영양 설명도 듣지만 사업 설명도 들으시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로는 나는 못하지만 저렇게 영양제 값이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딱 이 정도였습니다. 자, 우리 스폰서님 누구신지 홈미팅 오면 알려줄게. 네, 이거 한 팁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한순아 골드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전주에서 살았었는데 남편 회사 이동으로 제가 2017년 초에 판교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쯤에 갑자기 20년 만에 대학 동아리 선배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역삼 본사 건물에 현대모비스 건물도 같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동아리,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 선배분 중에 한 분이 그 모비스에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정말 우연히 우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 저희 스폰서님이랑 저랑 그 케미가 좋았다는 걸 알고 야 순아가 판교로 이사 왔어 이러면서 번호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 스폰서님은 매주 우리 집에로 왔어요. 그때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래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언젠가 한 번을 만나보고 싶었던 언니였기 때문에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는 무슨 일 해? 그랬더니 영양제 유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하지 않았고 제가 언니가 파는 영양제를 먹으면 언니가 도움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헬스팩이랑 오메가3랑 시사팩 정도를 꾸준히 먹었는데 제가 원래 굉장히 두통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두통이 점점점 줄어들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양제를 계속 먹어야겠다 이제 뭐 이러고 이제 언니는 계속 왔었죠. 그러다가 정말 햇살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근데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가면서 순아야 수고해라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도 공부방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그 아이들을 기다려야 돼서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언니는 그문을 딱 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언니 그렇게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돈은 벌어? 그랬더니 언니가 저한테 그 본사 저녁 롱푸얼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저녁에 갔는데 그 첫 사업 강의에서 권리소득하고 노동소득의 그래프를 제가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런 그래프가 있다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산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김경미 에메랄드님을 아시는 분은 이 공부방을 찾아가서 매주 어떻게 하셨을지 네, 얼마나 즐겁게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뭘 하셨어요? 라면을 정말 맛있게 끓여줬어요. 네, 이렇게 매주 근데 저는 들으면서 20년 전에 대학 다녔을 때 함께 했던 그 후배를 기억하고 명단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그 전화번호를 받았다는 거. 정말 그 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김경미 에메랄드님, 네, 존경합니다. 네, 자 우리 차동수 그루비님. 저는 18년도 여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모든 치료가 끝날 때쯤 몸 관리를 위해서 좀 영양제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알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 시점에 저하고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기는 한데 한 3, 4년쯤 되게 오랜만에 한 번씩 연락하는 스폰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SNS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SNS를 제가 주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SNS를 보는데 유산화라는 단어도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도 있고 즐거운 삶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런 해시태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스폰서님이랑 저랑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되게 오래된 인연이고 되게 좋아하는 친구라기보다는 저보다 동생이기는 한데 저희가 사실은 남편끼리 친구예요. 근데 그 남편도 그 외국인 남편, 그리고 이름도 똑같아요. 제라드. 그래서 영국 제라드, 뉴질랜드 제라드라고 부르는데 2009년도에 또 함께 그 이태원에서 같이 살면서 진짜 즐겁게 한 시절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조아름 ML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통찰력도 있고 사고도 깊고 생각도 되게 좋고 그런 동생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동생이고 되게 신뢰를 하던 동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대요. 그리고 저는 그 시점에 영양제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유산화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 검색을 당연히 하기 시작했고요. 영양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영양제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님은 제가 그런 걸 찾아보고 이런 걸 몰라요. 제가 한 3, 4년 만에 연락을 하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마침 궁금하기도 했고 그러면 아름아 집으로 와 이래가지고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좀 뭐 궁금했고 알아보고 싶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도 한 4년 만에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내가 아름아 너 나한테 유산화 얘기하러 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야 언니 오늘은 그냥 언니 너무 오랜만이라서 보고 가려고 했어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상에 제가 유산화를 지금 해도 괜찮냐 늦지 않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를 가져오기는 했었을 거잖아요. 야, 너 그러면 뭐 책이라도 있으면 좀 놓고 가.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요. 이 사진. 제 상태가 이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름이가 저한테 차마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흰 책자를 그날 받아들고 그날 밤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새 읽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아름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맞아? 이러면서 그렇게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기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SNS를 이렇게 꾸준하게 활용하신 우리 조아름 스폰서님 칭찬합니다. 네, 자 우리 기훈한 에메랄드님. 네,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은 다들 긍정적인 생각으로 유산화를 만나신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유산화를 소개시켜준 언니를 절대 유산화를 못하게 하려고 홈미팅에 가게 됩니다. 네, 제가 아주 말리려고. 우선 저희 아이가 알러지가 15개 정도 있는데요. 아이가 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김포에 있는 유명한 김행나라는 카페를 통해서 제가 영양제를 검색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알러지가 심해서. 그래서 호라바도 시산백하고 유사니멀즈랑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서 거의 6개월 정도 한 번 샀는데 6개월을 먹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였는데 효과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조금 알아봤는데 제품에 대한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괜찮다, 성분도 좋고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와 남편을 연결해준
남편의 사촌 누나가 헬스팩이라는 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헬스장에서 먹어야 되는 팩이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뭘 계속 혼자 까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먹고 나서 본인이 풍치가 진짜 좋아졌다. 자기가 이제 잇몸이 너무 약했는데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품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주 안 만났던 언니였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왜냐면 시누이니까 그랬는데 시누이라서 자주 안 만난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랬는데 언니가 자꾸만 만나자고 하면서 유산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홈미팅에 한번 가보기로 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만나서는 나 이거를 좀 진지하게 제대로 해보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계속 철벽을 쳤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처음에 제품을 받을 때도 다단계 제품인 거 알고 저랑 접촉을 해서 안면을 틀까봐 분배가 작으니까 틀까봐 우편물에다 놓고 가라고 했거든요. 절대 여기 빠져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언니가 진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큰일 났다 이 언니 완전 빠져들었다 진짜 큰일 났다 내가 가서 구해야겠다 얼마 썼냐 이랬더니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홈미팅에 나도 갈게. 사실은 진짜로 제가 구해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다른 타 네트워크를 하는 친구들 몇 명을 제가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언니도 구할 수 있다고 진짜 완전 확신해가지고 홈미팅에 갔는데 제가 처음 간 홈미팅이 지금 우리 상위 스폰서님인 이정현, 진용 다현님이신데 그 두 분이 골드 디렉터이실 때예요. 그래서 그 홈미팅에서 제가 영양 강의를 첫날 간날 들었어요. 영양 강의만 들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뭐 다른 거 설명은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그 영양 강의가 저한테 너무나도 좋았고 그 다음 홈미팅에 혹시 와도 되냐 다음 홈미팅에 가입도 안 하고요. 와도 되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좋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분명히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거고 다단계 뻔하니까 언니 절대 못하게 해야지 그런 마음 가득 안고 그 다음 주 홈미팅에 왔는데 제가 수익 보조를 딱 들었을 때 중복 매출의 100% 인정이라는 거 그리고 추가 비즈센터가 생겨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는 거 이거에 완전 마음이 좀 흘려서 더 알아봐야겠다. 네. 그래서 가입도 없이 또 왔어요. 왜냐면 혹시 의심이 많거든요. 혹시 회사가 컨테이너 박스면 어떡하지? 회사가 실제로 존재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유산화를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계속 들으면서 그 남동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누나를 너가 그럼 구하러 회사에 와라고 했을 때 남동생이 구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메랄드 디렉터세요. 네. 자, 우리 다음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화 사업을 이제 해봐야겠다. 진짜 이제 결단을 하셨을 텐데 그 계기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영수 교수님. 네, 저는 유산화 매니아였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왜냐면 제품에 홀릴 때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저는 캐시백도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양제 값 정도는 공짜로 먹고 있었지만 사업을 결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가정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결혼할 때 남편이 나만 믿어 이 말을 듣고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경제 활동을 남편한테 맡겼고 저에게 든든한 믿을 구석이 있으니 육아만 전념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회사를 믿었던 것 같아요. 믿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 가정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외벌이 가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런 마음으로도 이제 회사를 아침 일찍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묵묵히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는 나도 우리 가정에 좀 믿을 구석이 좀 나눠서 우리 남편과 나눠서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경단녀였지만 좀 일을 찾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근데 경단녀였지만 저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의 대안이 되려면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는 50대에도 60대에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잠깐 5년 돈 벌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학위를 더 할까 또 생각해봤고 뭐 어린이집이나 공부방 이런 거에 관련된 자격증들도 따봤지만 그렇게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유산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 스폰서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유산화라는 일이 10년, 내가 50살에도 60살에도 할 수 있는 일이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일이라 내가 불안해하는 이런 대안으로 대안으로 받쳐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업을 결단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6캠프가 유산화는 아니었다. 그런데 첫 6캠프에 참석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네, 제가 홈미팅도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유캠프도 가면은 이렇게 건강에 관심 있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와서 사업을 시작해서 엄청 멋있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 좀 가서 보자 이런 말을 스폰서님들께서 하셨을 때 사실은 그냥 호기심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육아 휴식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육아 탈출. 네, 네. 육아 탈출이었죠. 그래서 그 기간 1박 2일이 저한테는 되게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들었던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회사를 내가 원래 매니아로 좋아하고 있었지만 뭔가 회사에 대한 그 기준, 가치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체험 사례들이 많이 저에게 울림을 줬었고 또 무엇보다 성장하는 그녀들이 있었어요. 제 눈에 그냥 말이 아니고 진짜 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괜찮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막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들은 내용이 너무 기억에 남고 가슴 울렸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 시댁이 경남 화동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갔어요. 그래서 그 이동하는 시간 동안 남편한테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뭐 잘 안 들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얘기 잘 안 듣는데 그냥密閉된 공간이니까 저 혼자 막 즐겁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렇다고 하고 뭐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효과가 있고 막 너무 괜찮다고 제가 즐겁게 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볼까?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물어봤을 때 저희 남편은 완전 T거든요. 엄청 따져요. 그런데 그래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줘서 제가 이 사업을 결단할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업한다고 할 때 남편분들께서 예스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셨나요? 지금 고개 다 절레절레. 네, 이렇게 본인이 봤던 그 즐거운 장면들을 솔직하고 즐겁게 스며들게 얘기했던 그 시간들이 쌓여서 아마 남편분도 허락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우리 한순아 골드님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유산화를 알기 전에는 영양제도 먹지 않았고요. 네트워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불법 다단계 그거 하면 경찰서에 잡혀가는 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영양제를 꾸준히 먹었지만 1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제가 유산화에 관련된 사람이라는 걸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업 강의에서 본 권리소득을 절대 그 그래프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매주 스폰서님이 올 때마다 저한테 그 책을 한 권씩 갖다 주셨거든요.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스폰서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미국 간다?
근데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갈 수는 없었는데, 근데 그 말에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거기 가면 회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책으로만 볼 게 아니고 직접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2019년 8월에 미국 컨벤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갔을 때 그 경영자분들의 그 정직함, 그거 너무 좋았고요. 거기에 계시는 리더님들의 그 에너지 넘치는 그 환경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유산을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컨벤션에서 마이로 웬츠 박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게 저의 가치입니다. 근데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없으니 여러분들의 지역에 가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런 기운이고 이런 에너지면 나 유산을 정말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컨벤션 다녀오고 난 다음에 40명이 넘는 공부방을 접고 유산하고 전업을 결단하게 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스폰서님이 적재적소에 계속 초대를 하고 계신 거 느껴지십니까? 네. 그런데 이 환경을, 생각을 바꿔주는 과정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의 후속과 그리고 초대가 어떻게 일어나서 한 명의 리더로 탄생되는 이 순간을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보고 배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단했다고 했어요. 40명의 아이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무리 감동스러운 마이런 웬츠 박사님의 부탁이 있었지만 이런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하는 해에 결혼을 했어요. 정말 빨리 했죠. 그때 이제 저와 남편은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부모님보다는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잘 살게 하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남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저는 공부방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원룸 투자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 20여 년 동안 저 혼자 가족을 두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휴일에 가족을 놔두고 친구들과 시간을 수다를 떨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보내는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결혼 20여 년 동안. 그런데 제가 가족들을 놔두고 휴일에 첫 외출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언젠지 아세요? 뭐요? 양재역에 석포 강의를 들으러 석세스코어. 네, 석세스코어 석포 강의를 들으러 간 게 저 혼자만의 첫 외출이었고요. 그러면 저 혼자만의 첫 여행은 어디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스폰서님이 그렇게 열심히 산 너에게 선물 줄게 라고 하면서 저를 제주도 프로모션 여행에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그 가족과 그 일밖에 몰랐던 제가 미국을 갔다 오더니 갑자기 자기야 나 유산할 거야 전업하고 남편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 저희 남편과 우리 이제 스폰서님과 저는 같은 동아리 선후배 관계였는데 저 몰래 남편이 우리 그 스폰서님한테 경미야 이제 순아한테 연락하지 마. 순아 유산 안 할 거야 라고 몰래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영조골드님 너무 부러운데 저희 남편은 그렇게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저는 그 컨벤션에 갔을 때 그런 감정들이 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항상 하시던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순아야 이제 너 어떤 엄마, 부인, 남편이 아니죠?
부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 너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 자신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나 진짜 열심히 살았지.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60, 70이 됐을 때 갑자기 내 인생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8년의 그런 유산화 이제 진행을 해서 지금은 60살, 70살이 돼도 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제가 되었고요. 3년 정도 이제 정년퇴직이 남은 저희 남편이 저한테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진짜 좋겠다. 평생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리고 뒤에 한마디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언제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남편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네. 그 와이프가 결혼해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자유의 시간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고, 이 와이프가 이렇게 뱉어낸 돌려줄 수 있어 내 인생,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까. 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이런 멋진 와이프를 네, 지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차동숙 루비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 소득 절벽을 2번을 느껴봤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8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저도 공부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든 아이들을 내보냈어야 했고, 제가 일하지 않는 순간 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모든 치료가 끝나고 이제 제대로 돈을 또 벌어봐야 되겠다. 사실 좀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원어민이잖아요,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3월 달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제대로 또 돈을 한번 벌어봐야지 라고 해서 이제 모든 세팅이 맞춰져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의 그 노동 수입으로 인한 절벽을 이미 느껴봤기 때문에 플랜 B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절실히 느끼고 있던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펀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책을 다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검색을 해봤을 때 유산화 회사가 진짜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먹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막 그 책자를 보면서 뭐를 먹어야지 막 이러고서는 보고 있는데 저희 4가족이 먹으려면 한 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먹으려면. 그래가지고 그때도 스코쌤한테 톡을 보냈어요. 나 우리 가족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톡을 보낸 적이 있었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한 4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바꿔서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년, 2년 먹으면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2년 동안 내가 돈을 하나도 못 번다고 친다고 쳐도 내 몸은 건강해질 거고, 그리고 난 분명히 일을 할 거니까 소득은 분명히 생길 거고, 플랜 B로 정말 나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확실히 서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절벽을 만났을 때, 정말 제로라고 하는 수입을 만났을 때 너무 당황하게 되잖아요. 네, 이 플랜 B를 정말 제대로 만난, 제대로 선택한 우리 루비님이십니다. 자, 우리 김은한 루비, 에메랄드님. 네, 빠르게 성장하시니까 이제 직급이 네, 말씀해 사실 주세요. 루비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네. 저는 지금 제가 굉장히 친절하고 되게 포근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저는 굉장히 진상이었어요. 네. 홈미팅에 갔지만
꽤 오랫동안 가입하지 않고 그 홈미팅에 주구장창으로 다녔습니다. 가입도 안 하고. 왜냐면 의심이 많고 제가 시작한다고 하면 제대로 할 것 같은 저 자신을 조금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홈미팅에 가입도 없이 누군가의 마음을 애태우며 진상처럼 다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하기로 결단한 강력한 이유는 뭐였냐면 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고 제가 그 전에 처녀일 때 결혼하기 전에 했었던 직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알바할 수 있는 게 흔치 않았고 그리고 제가 만족하는 수입을 벌고 시간도 제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완전 8시간 다 쓸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택배 사무실에서 그 AS 담당하는 사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엔 아르바이트로 일했고 그 다음에는 직원으로 일했고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뭔가 성과를 낼 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월급을 올려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아이들한테는 워킹맘이 아닌 엄마로 남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 택배 사무실에 있는 소장 한 분이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월급을 한 1,5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00만 원 가져가는 방법이 배달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떤 한 회사 6개 정도 영업을 하고 그 회사 영업한 데에서 이제 택배 물건이 많이 나오면 거기 한 개당 이제 금액을 쳐주는데 본사에서 차량을 다 대주고 사무실에서 송장을 다 뽑아주고 거기는 가서 송장 붙이는 건 직원이 하고 영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남자로 태어날 걸. 남자로 태어났으면 나도 저런 거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이 어디 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유산화 수익 보조를 듣게 됐고 유산화 수익 보조 들으면서 이걸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나도 이 일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상처럼 홈미팅만 다니다가 결단하고 진짜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포인트 계산한 대로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 돈이 정확히 안 들어오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3% 떼는 걸 몰랐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데 그때 주급이 한 4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돈이 덜 들어갔다. 네, 그 정도로 진상이었던 제가 유산화 수익 보조를 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나도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겠다. 그냥 상상하면서 시작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와. 이렇게 이제 결단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김은한 에메랄드는 폭풍 성장을 했을 것 같잖아요. 제가 스토리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집에 가셨더라고요. 네. 아니 이렇게 결단하신 분이 왜 도중하차야? 그쵸? 네. 그런데 도중하차를 하게 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네. 네. 사실 자신 있었어요. 자신 있었고 계속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몇 포인트 하고 몇 포인트 하면 얼마 들어오겠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유산화의 가치와 문화는 전달하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400포인트 끊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때는 쓰리미씨 여는 걸 완전 목표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면 저랑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때도 당연히 부업으로 하고 있었겠죠. 어느 순간에 사람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되지, 어떻게 복제시켜야 되지 이런 게 너무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스폰서님들께서 저한테 거는 기대가 컸을 거라고 저 나름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석세스코어도 바로 가입하자마자 바로 들었고, 그리고 또 싱가포르 그때 컨벤션이 있었는데 싱가포르 컨벤션에 같이 가자고 하셔서 돈을 입금하라고 하시길래 입금도 했고, 그리고 회사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캐리어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그냥 집으로 갔어요. 왜냐면 교육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하고 싶은데 제 자신이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 아 내가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없겠다, 나는 복제시키는 게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아까도 진상이었잖아요. 지금 해서 고백할게요. 차단했어요, 전화를. 그래서 전화를 계속 주시는데 안 받고 차단하고 안 받고 전화기 멀리 놓고, 아무튼 그런 행동을 몇 달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반찬을 조금 잘해요. 근데 소문난 반찬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 때 그 영끌해가지고 집을 샀거든요. 남편이 저보다 3살 어리고 대학 졸업도 안 하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사고 친 건 아닌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끌한 집을 지키고 싶으니까 뭐라도 벌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자꾸 반찬을 돈 주고 사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주 자영업을 만만하게 보고 반찬 가게를 시작하게 됐고, 그걸 시작하면서 제 몸이 다 망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도 투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늦게 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 아이 둘 케어하면서 가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돈도 필요 없고요. 쉬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고 건강해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산한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저희 스폰서님들이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제 명단 중에 한 명이었겠죠? 계속 한 분씩 저희 가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위에 스폰서님인 임대윤 스폰서님이 오시고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위에 이슬미 스폰서님이 오시고 또 말 안 들으니까 이정현 스폰서님이 오시고, 그리고 안 되니까 또 김전 스폰서님이 오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단을 안 하니까 이정현 스폰서님이 계속 반찬을 배달시키거나 자꾸 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팔이 아프다 그랬더니 언제까지 할 거야? 팔 아픈데 이러면서 성대모사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실하고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나의 선택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되겠다, 내가 선택을 똑바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몸도 안 좋았으니까 제품을 그때 또 사 먹으라는 대로 또 왕창 사 먹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완전 해서 바꿔야겠다 내 삶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복제를 할 수 있는 네. 답을 찾으셨다고.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그 박나연 다연님이 만드신 흰책자 2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교육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ENFP다 보니까 그냥 뽀로로 형이에요. 노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자를 보고 내가 STP를 확실히 복제시킬 수 있겠다, 교육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보상 플랜만 내가 좀 달달달 외우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때 그 책자를 보고 제 마음이 완전 굳어져서 진상이었지만 다시 비즈니스를 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선택을 하신 걸 정말 얼마나 다행입니다. 네,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스폰서님들이 한 행동들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접촉을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 그쵸? 네, 진상인 분도 네, 미래가 보이면 어떻게? 찾아가라. 자,
자주 만나고 접촉하면 이렇게 귀한 분을 또 이렇게 파트너님으로 네, 성장한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네. 자, 성장하시면서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기 때문에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말씀 이제 영주 골드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저의 원동력은요. 저는 은하 네멜님처럼 똘똘해서 의심이 많은 게 아니고 두려워서 제 선택이 맞을까 두려워서 의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선택할 때는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보여지는 거 그것 때문에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좀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말 이 선택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약해지는 순간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자리에 계속 왔잖아요.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스폰서님들이 멋지게 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저랑 친하게 지냈던 형제라인 리더님들, 알고 지냈던 형제라인 리더님들이 실질적인 성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말이 아니고 결과로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저에게는 이거 되는 일 맞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주신 저희 스폰서님, 그리고 형제라인 리더님들, 그리고 꿈을 꾸면서 저와 같이 함께 달려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저에게는 큰 동력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한순아 골드님. 25년 저의 성장 원동력은 무조건 꼭 반드시 두바이에 가겠다는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원래 연초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25년 초에 두바이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원을 했어요. 그로스 여행지로 두바이가 딱 떴을 때 왠지 모르게 저는 이미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리더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프라 그림이 안 그려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두바이 그림이 그려져서 간 게 아니에요. 그리면서 갔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25년 저의 성장 원동력은 그 두바이에 가고 싶은 저의 마음이었고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한 올해의 저의 목표는 파트너 세 분이 골드 승급하셔서 푸꾸옥에 같이 여행 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다음으로는 차동수 골드님. 저는 미친 확신이 저의 원동력인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보상에 꽂혀가지고 진짜 막 미친 듯이 보상을 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언니가 하는 얘기 하나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언니 눈빛을 보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골드를 갈 때 3년 동안 거절을 했던 저의 절친 강진아 사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3년을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골드를 가야 됐었었고, 그때도 약간 되게 미친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절친이기도 했고, 진아야, 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해보니까 괜찮아. 나한테 그냥 카드 주고 너 그냥 PPPS라는 게 있거든? 그거 내가 해놓을 테니까 너 그냥 260만 원만 긁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카드를 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루비를 갈 때는 리브랜딩 셀라비브에 대한 미친 확신력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암한우다 보니까 영양제에 대한 전달은 진짜 잘 됐거든요. 근데 영양제 외에는 화장품은 사실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피부 전문가인 강진아 사장님이 또 제 뒤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 소비자분이 이렇게 화장품을 써보더니 바이탈라이징 회색은 별로였는데 요번에 바뀐 바이탈라이징 세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친 확신으로
루비까지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원동력은 미친 혁신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진아 루비님이 뭔가 있다. 이 차동숙 루비님의 이 미친 확신을 본 게 분명합니다. 260만 원 카드를 어떻게 긁어? 그쵸? 네. 3년 동안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역시. 자, 우리 루비님이 승급을 하시면서 셀라비브 셀라 파티를 주에 2, 3회 정도를 계속 진행하면서 달리셨다고 들었어요. 네. 노하우를 한번 공유를 해주실까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소비자분이 그분이 되게 깐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전 제품을 한번 정말 좀 많은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전 제품을 발라드렸어요. 발라드리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 회색만 좀 좋은 것 같다고 바이탈라이징 세럼 회색만 쓰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거를 써보시더니 이번 거는 그 바이탈라이징 세럼 자체가 완전 다르대요. 쫀쫀함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브랜드 화장품이 너무 좋다라는 걸 느꼈고 그런 피드백도 받았고 그리고 약간 좀 영양제에 대해서는 어떤 부작용이 아니라 뭐 호전 반응이나 이런 게 오면 제가 어느 정도 다 쳐낼 수가 있는데 화장품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제가 못했었거든요. 근데 내 뒤에 강진아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었는데 제가 12월 첫째 주부터 루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리브랜드 요번에 너무 좋으니까 파트너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다가 이렇게 꾸며놓을 테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한 명이어도 좋고 두 명이어도 좋고 몇 명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집에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를 그 파트너들 동료를 할 때는 제주를 같이 동료를 했어요. 어차피 제주를 좀 하면 좋으니까 이거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된 거였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1대1도 했고 2대1도 했고 많게는 4대1까지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강진아 사장님이 단 한 번 오지 않았고요. 제가 한 거는 진짜 이렇게 발라주는 거, 발라주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바르게 했고요. 제가 크게 무슨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포인트 되는 것들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정말 믿으셔도 돼요. 이게 써보시면 본인들이 느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셀라비브를 진행하게 된 거였고요.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내가 피부가 좋지 않으니까 전달이 안 되거나 피부를 써보고 막 트러블이 올라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셀러비브 하는 게 좀 걱정이 되신다면 저희 그룹 내에 디렉터 톡도 있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권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셀러비브를 통해서요. 저는 셀라첼 1등도 했고요. 그리고 뽀뽀 두바이 달성했고요. 세일즈 보너스 언어도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 미친 확신이 주는 결과물, 그 미친 확신이 선택한 결과물,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부럽죠? 네, 저희도 하면 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김은한 에메랄드님. 네, 아까 컨벤션 강의 해주셨던 리더님께서 나를 빛나는 걸 찾으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비즈니스 하는 시간 속에서 나를 빛나는 거, 나의 사용 설명서는 뭐지? 나를 넘어서는 힘은 뭐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처럼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캐스트 팀이거든요. 저희 캐스트 팀의 수장님이신 권현지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의 사용설명서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너를 계속 뛰어넘는, 나를 넘어서는 힘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어려웠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조금 뭐 아니면 도처럼 하기 싫으면 딱 결정하면 절대 안 하고요. 하고자 마음 먹으면 진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아보는데 시간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넘어서는 힘을 큰 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작은 방지턱을 매일 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는 힘을 너무 멀리 바라보고 너무 높게 바라보지 않고 매일매일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방지턱부터 넘어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스폰서님의 그 이야기와 파트너님들과 함께 협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미팅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미팅을 정말 많이 했고요.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루에 8개 정도 다들 하시죠? 사진이 엄청 많은데 최근 며칠 사진이에요, 며칠. 그래서 미팅을 많이 하면서 파트너분들과 함께 성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세일즈 보너스 탑2 그리고 한 번 더 서밋 코리아 그로스 V, 두바이, 제주도도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분이 다 가져갔어. 네, 엄청납니다. 결과들이. 네, 자, 우리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이에요. 우리 우리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진짜 어제 나를 넘어선 리더님들이시거든요. 특별한 뭔가 행동이나 그 전에 나와는 분명 다른 생각을 하셨을 건데 이영주 군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2025년을 시작할 때 첫 장에 이규제큐티브 골드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좀 설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2023년에도 적었고요. 2024년에도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좀 열심히 해보자 이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한 2025년 8월쯤에 제가 한드림 원스타거든요. 원스타 팀에서 실버였던 저희 형제라인 리더님이 골드를 가시는 걸 봤어요. 그녀가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나 골드 갈 거다. 그러면서 완전 눈빛부터 변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뛰면서 그분이 골드를 마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조금 미안했습니다. 내가 좀 먼저 뛰어줄 걸. 그녀에게 그런 용기를 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내가 좀 뛰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변화시킨 거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업 설명했고요. 그리고 제품 궁금한 사람 만나서 제품 설명하고 사업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셀럽 파티 하고요. 사업 설명했습니다. 똑같죠? 네, 저는 그거에 일의 양을 늘렸고 그리고 복제된 파트너님들과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못 느꼈던 그 확장과 축적의 힘을 좀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그젝을 뛰면서 나에게도 확장과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로비를 가려면 조금 더 많은 확장과 깊은 축적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목표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스폰서님은 마치 이그젝을 뛰듯이 저를 계속 응원하면서 같이 뛰어주셨는데요. 그리고 형제라인 응원가 그리고 파트너들이 함께 뛰어서 이렇게 이그제큐티브 골드도 달성하고 북까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 한순아 리더님. 저는 원래 운전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런데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는 전주 후원을 매주 목요일 3년 정도를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용기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그분들은 저에게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다이어리 사진 올려주시면 자, 25년 연초에 그룹에서 다이어리 교육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다야님께서 인컴란을 꽉 채우면 성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25년 초에 어디 가고 싶었다고 했죠? 두바이를 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목표
그 두바이 CVP 그거를 적고 그 달성 CVP를 매주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 했기 때문에 파트너들 맵을 계속 그리고 승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인컴란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듯이 그 다이어리가 너덜너덜해졌어요. 과거에 저라면 이 다이어리는 뭐냐면 몇 줄 스케줄 적는 그런 노트에 불과했었을 텐데 이 25년의 다이어리는 저의 성장의 가장 큰 도구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그젝 골드를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푸꾸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두바이도 달성했습니다. 와, 부럽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서동숙 루비님. 저는 감사함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한테 주어진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감사하다고 느껴본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외국인이잖아요. 왜 영어는 영어권 사람들이 그냥 툭 하면 쏘리, 툭 하면 땡큐를 되게 많이 외치잖아요. 그래서 한번 싸운 적도 있어요. 저희 남편이랑 너네 나라는 하도 땡큐를 너무 외쳐대서 진짜 진전성 있는 땡큐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감사함에 대한 걸 좀 잘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진짜 적극적으로 다 참석했거든요. 딱 하나 참석하지 못한 게 있는데 감사하는 3가지 적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를 하면서 책을 많이 읽고 팀에서 이제 같이 활동들을 하고 골드를 하고 루비를 하면서 진짜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건 감사함을 알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김은아 님이네. 네, 저는 제 사용 설명서를 찾았고요.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두렵지 않고요. 어렵지 않고 제 속도에 맞춰서, 제 패턴에 맞춰서 꿋꿋하게 제가 원하는 방향성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유산화 시작하면서 네,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리지 않았겠어요. 네, 자, 뭘 이루고 싶었는지 그리고 성장하신 다음에 또 무엇이 이루고 싶으신지 네,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 안정감만 있으면 저는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 골드가 되고서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내가 그렇게 찾던 안정감을 내가 드디어 찾았다. 더 이상 헤매고 다녔지 않아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 파트너들은 또 그 얘기야 하겠지만 저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보니까 이 안정감의 상위 버전이 존재하더라고요. 뭐냐면 해피리치였어요. 너무 안 와닿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제 단어 같지 않았거든요. 나도 해피한 리치가 되고 싶다. 하지만 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별로 안 와닿는 단어였는데 그거 읽어보셨죠? 에릭리의 해피리치 프로젝트. 저희 스폰서님이신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재정적, 시간적, 건강적 이런 자유로운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미 이 구조 안에 들어와 있네?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저는 그 구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의 꿈은 해피 리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순아 네, 저의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버스를 타려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고요. 그분이 힘겹게 버스에 오르려고 하셨을 때 버스 기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빨리빨리 타라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나는 어떤 할머니가 되어야 되지? 나는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지?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산화를 통해서 제가 요즘에 이루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제가 돈 걱정 없이 밥값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제 카드를 자신 있게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장하는 지금은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해서 많은 여행을 함께 다니고 싶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경숙 로빈님. 저는 늘 권리소득을 받는 게 저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좀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저의 파트너님의 소망이 제 소망이 됐거든요. 이제는 언젠가 그냥 훌쩍 우리 파리 가서 점심 먹고 올까? 이렇게 하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파트너가 생겨서 한 10명 정도 같이 가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김은하 대변인. 네, 저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자유 그리고 나만의 시스템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이미 저는 이루었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여행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유튜버를 하고 싶은데 혼자 말고 남편하고 같이 여행 유튜버를 하고 싶고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다. 여행 유튜버든 건강이든 부모님께 효도든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든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앞으로 더 잘 살고 싶어서 욕망이 장난 아니죠. 네, 그렇게 잘 살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유니스타즈 리더님들 성장하셔야죠. 네, 우리 성장하는 리더님들께 해주고 싶은 메시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퓨처 셀프 강의 들으셨죠? 거기에서 얘기해요. 사람은 현재의 내가 아니라 내 미래에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의 나로는 절대 나를 끌고 갈 수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가끔 멋있고요. 매일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현재의 나로는 나를 끌 수 없으니 미래에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제가 그렸던 저의 멋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처음 여기 이 일을 선택하셨을 때 그려봤던 아주 멋진 그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손을 잡고 2026년 멋지게 열심히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시스템에 갔고요. 책을 읽었고요. 미팅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제 머릿속에는 권리소득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든요. 8년 만에 제가 이그제 골드가 됐어요. 조금 늦었지만 그런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성공할 텐데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권리소득의 그래프를 그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해내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한 3, 4년 만에 연락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던 사이였다면 오늘 당장 연락을 해보는 선택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는 천재래요. 지능과 태도의 조합. 지능은 태도와 행동의 조합이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마지막 몰입 책에 나와 있는 문구이거든요. 긍정 회로를 다들 돌리세요. 나의 간절함을 완전히 몰입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에 긍정 회로를 돌려서 모두 다 방지턱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수준으로 오늘도 내일도 자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네 분 성장 이야기 지금 들어봤잖아요. 정말 대단한 능력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흔들리면서도 또 포기하지 않았던 선택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족했죠. 그러나 내 선택을 믿고 유사나 유니스타즈 그룹 팀을 믿고 또 나를 걸어본 이 결정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이런 멋진 자리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장은 특별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선택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에게 옵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실까요? 네. 자,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내며 성장한 오늘 이야기 주인공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며 저는 마무리